안녕하세요. 성지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가정 2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께서 사랑 없는 결혼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정말 사랑했지만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그런 커플들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결혼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결혼에 관한 2차시 가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결혼과 가족 단원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랑과 결혼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1-1은 결혼과 건강한 가족의 형성, 그 다음 1-2는 배우자 선택과 결혼, 1-3은 서로 돕는 가족생활에 관해서 사랑과 결혼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는 1-1 결혼과 건강한 가족 형성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이 이제 앞으로 사랑과 결혼 단원이긴 하지만 천천히 하나하나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안내입니다. 첫 번째, 결혼과 건강한 가족의 형성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 성숙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고 이거에 대한 느낀 점을 저번 시간처럼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자세하게 느낀 점 써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의견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한 가정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결혼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한다. 두 번째, 사랑과 성, 배우자 선택, 결혼 등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양성평등, 협력적 역할 분담을 통해 행복한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전체에 대한 그런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은 어쨌거나 사랑과 결혼인데 사랑을 좀 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거고, 결혼이라는 것을 굳이 해야 되나? 결혼에 대한 이렇게 하면 결혼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또는 나는 이런 부분에서 결혼 불편해 라고 생각하는 여러 친구들이 있었죠. 자, 결혼을 하면 이 친구는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어.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어 난 너무 행복해. 또 이 학생은 평생 동반자가 있다는 게 너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불편할 것 같아. 또 나는 나 혼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나 혼자 생각해야 되고 나 혼자 뭐 해야 되는데 나만의 자유를 누리는 건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 또 이 학생은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건 맞지만 배우자의 가족,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친척, 이들까지 챙기는 거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결혼은요, 예전에는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꼭대를 이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결혼 안 해도 되고, 지금은 결혼하지만 아이를 안 낳아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결혼하면 좋은 점 이래서 좋고 이래서 불편해요 라는 생각들이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생님도 여러분의 생각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좋은 점, 결혼하면 좀 힘들 것 같아, 좀 이러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잘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랑과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첫 번째, 건강한 가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할 거고요. 두 번째, 성숙한 사랑은 이 성숙한 사랑을 가기 위한 도입 부분만 오늘 수업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결혼은 다음 시간에 할 것인데, 사실 이 성숙한 사랑이 기반이 돼야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좀 맛보기이긴 하지만 좀 공부해 봅시다. 자, 건강한 가족은요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사람과 인간과 가족은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그 가족의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보살핌을 잘 받고 사랑과 보살핌을 잘 받으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은 그 가족원들도, 그 가족 구성원도 다 그렇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이 가족 구성원이 또는 가족이
굉장히 사랑을 주지도 않고 되게 보살핌이 힘들고 되게 어려우면 또 그 안에서 있는 한 사람은 되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가족이란 그 테두리에서 태어나는데 이 가족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성숙한 성인이 되면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그 성인 역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또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그 가족 안에서 보살핌을 받았고 이 본인도 결혼해가지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보살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가족과 떨어질 수가 없고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인의 성장과 발달,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요. 1차적으로 만나는 가족 관계는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이 건강할 때 개인의 삶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가족이 건강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면 정말 불행하지만 또 나도 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 이런 불행을 교훈 삼아 그렇지 않은 좋은 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안에, 가족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가족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은 기본적인 사회 단위예요. 사회가 되게 크지만 이 사회를 다 쪼개 보면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한 가족마다 되게 건강하고 좀 이렇게 삶의 질이 좋은 삶의 질에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가족으로 다 만들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 단위인 거죠. 자,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한번 봅시다. 어떤 가족이 건강할까요? 첫 번째, 가족 안에 뭐 4명, 4인 가족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지만 가족 개개인이 다 건강하다는 거. 건강하다는 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건강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개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독립도 되어 있지만 다 원만한 소통, 그러니까 얘기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서로서로 배려하고 원만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해주고 부모가 더 어른이고 아이라고 해서 뭐 강압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요구사항, 필요사항, 아이의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해서 아이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고 또 아이의 교육시킬 부분에 있으면 말로 타이르면서 존중해주면서 왜 돼야 되는지 왜 안 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가족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회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런 가족들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은요, 사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면 가족 역시 형태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가족 개개인도 많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꼭 낳아야 하지 않고 아이 없이 그냥 부부끼리 이렇게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 선택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강해지면서 가족의 갈등이 생기거나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서 한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도 많아지는 그런 가정들도 생기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회 문제로도 되기도 하지만 되게 다양한 현대사회가 많이 바뀜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지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자, 결혼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이 형성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적인 의의, 이쪽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사회적인 입장에서의 이제 가족 형성의 중요성인데요. 개인은 사실 현대사회가 되게 복잡하고 빠르잖아요. 되게 복잡하고 빠르기 때문에
사람 개개인으로는 이 사회에 약간 부품 같기도 하고 부적응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나만 되게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 또는 정서적 안정 이런 걸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한 개인으로서 더 많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복잡한 현대 사회일수록 가정의 중요성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가족 구성원 간의 애정과 정서적 안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복잡해질수록 우리가 같이 있어야 될 가정은 더 따뜻해야 되고요. 더 편안해야 되고요. 더 한 사람 한 사람을 되게 귀중히 여기면서 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돼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은요, 사회적 입장에서는 자녀 출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라마다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얼마나 많이 낳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처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요, 아이 낳을 때마다 돈을 준 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키우게 사회적 시스템을 다 어떻게 해줄 거야, 도와줄 거야, 라는 그 정책을 내놓기도 해요. 그래서 자녀 출산해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나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가 잘 유지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 출산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 안에서 성장, 발달한 개인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되고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이 많아지고 건강한 가족이 많아지면 이 가족들로 구성된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고 되게 안정화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작은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가족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생겨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잘 존속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사회가 이제 안정화되기 때문에 사회 안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건강한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또는 가정은 사회가 유지되는 것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혼은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남자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여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결혼은 한 사람과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배우자 선택도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배우자 선택을 그냥 조건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일생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정말 성숙한 사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첫눈에 반하거나 아니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뛰어서 정말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나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는 이런 열정적인 부분에 많이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랑은요, 사랑의 요소들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 것인데 사랑의 요소는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친밀감은 서로 상대가 매우 친하고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해서 내가 침 흘리거나 방귀 뀌는 거나 아니면 머리가 막 이렇게 뒤집어서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기 싫어. 이런 친밀감이 조금 없는 거죠.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가슴 뛰는 매력이 없어. 그냥 친구 같고 그냥 동생 같고 그냥 오빠 같아. 이러면 이제 열정이 부족한 거죠. 또 헌신, 사랑을 약속하고 사랑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노력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뭐 하는 게 없어.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골고루 있어야 성숙한 사랑이 되고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했는데 열정이 없으면 친밀감과 헌신이 있는 사랑은 우애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친구 같은, 오빠 같은 뭐 이런 이렇게 가슴팀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헌신이 없어. 헌신이 없으면 친밀감과 열정이 있는 사랑인데 그냥 너무 뜨겁고 가까이만 느끼고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약속이나 언약을 할 수 없는 이런 낭만적인 사랑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친밀감이 없어요. 열정과 헌신만 있어. 열정과 헌신만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친하고 가깝고 나의 속사정까지 다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친밀감이 없으면 이거는 정말 너무 허구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 세 가지가 아주 균형 잡힌 사랑, 이 세 가지 균형 잡힌 사랑을 성숙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많을수록 삼각형은 더 커지고 사랑도 더 크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열정에만 치우치고 막 가슴 뛰고 막 매력적이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여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친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것까지 나아가야 성숙한 사랑이 되고 이런 사랑을 하는 누군가 대상자를 만났으면 그 사람과는 이제 결혼을 약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 다음 선생님이 제시한 동영상에는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주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실험한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요. 이성에 대한 매력에 관해서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결혼하면 좋은 점, 결혼하면 불편한 점 이것을 한번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사랑에 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느낀 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고요. 학번 필수입니다. 10240 이렇게 하고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는데 가끔 어떤 학생은 이걸 빼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학번을 필수로 쓰시고 그 다음에 댓글 여러분의 느낀 점을 한번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성숙한 사랑을 이어서 할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 사랑의 그 삼각형을 다 보시고 다음 시간에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